성공한 내 공방에 나타난 엄마. 일 깨진 가족. 김민서가 처음 가구 디자이너로 성공했다는 기사가 나갔을 때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쁨보다는 불안함이 먼저 찾아왔다. 혹시 그 사람이 이 기사를 볼까봐.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보고 싶지도 않았던 그 사람 말이다. 민서의 어린 시절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민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트럭과의 충돌 사고였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 손상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해졌다. 병원비로 집안의 재산은 거의 바닥났고 아버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그때부터 민선의 가족의 생계는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겨우 유지됐다. 외할머니는 작은 슈퍼를 운영하셨는데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셨다. 엄마는 집안일과 아버지 간호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니, 그렇게 보내는 것처럼 보였다. 민서가 14살이 되던 해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민서는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향하다가 동네 골목 앞에서 엄마를 보았다. 엄마는 낯선 남자와 함께 걷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는 이상할 게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명백히 그 이상이었다. 남자는 엄마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엄마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민서는 그 순간을 목격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민서는 침묵했다. 엄마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렸고 아버지를 돌봤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사흘 후 민서가 학교에 갔다 돌아오니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민서는 아버지의 방으로 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다. 아빠, 엄마는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대답했다. 갔다. 어디요? 모르겠다. 아침에 짐 싸서 나갔어. 민서는 엄마 방으로 뛰어갔다.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메모 한 장, 편지 한 통 없었다. 엄마는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다. 혼자서 버티기. 엄마가 떠난 후 민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외할머니와 이모가 번갈아가며 집에 와서 살림을 도와주셨다. 민서는 학교를 마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돌봤다. 식사 준비, 빨래, 청소는 기본이었고 아버지의 약 챙기기, 물리치료 병원 동행하기까지 민서의 일과는 빡빡했다. 친구들이 학원에 가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 때 민서는 집에서 아버지 곁을 지켰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가 났다. 왜 나만? 엄마는 왜 나를 버리고 갔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서는 이런 감정들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 그래야 살 수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지만 민서에게 공부할 여유는 없었다. 수능을 2달 앞둔 9월,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오랜 투병 생활로 몸이 약해진 데다 심장에도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했고 민서는 매일 병원과 학교를 오갔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민서는 병원에서 급한 연락을 받았다.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그리고 그날 오전 아버지는 민서의 손을 잡은 채 숨을 거두셨다. 장례식장에는 외할머니, 이모, 아버지의 몇몇 친구들만 왔다. 엄마는 오지 않았다. 아니, 민서는 엄마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연락처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겨진 후 민서는 무서웠다. 18살의 고등학생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남겨진 것이었다. 외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민서를 맡을 형편이 안 되었고 이모도 자신의 가정이 있었다. 그날 밤 민서는 용기를 내서 이모에게 부탁했다. 이모, 엄마 전화번호 알아요? 이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번호를 알려주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의 목소리였다. 4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엄마, 나야 민서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금은
안 돼.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 나 혼자.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다. 민서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날 밤 민서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참았던 눈물이 그날 밤 터져 나왔다.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서는 결심했다. 이제 엄마에게 기대는 것은 완전히 포기하자고. 엄마는 나에게 없는 사람이라고. 3. 새로운 시작. 민서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현실적으로 학비를 마련할 방법도 없었고 당장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외할머니가 운영하시던 슈퍼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했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우연히 동네 목공소에서 보조일을 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았다. 민서는 별 기대 없이 찾아갔다. 목공소는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따뜻한 나무 냄새가 가득했다. 경험 있어요? 사장님이 물었다. 민서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없어요. 하지만 배우고 싶고 열심히 할 자신 있어요. 사장님은 민서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월요일부터 나와요. 그렇게 민서의 목공 인생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청소와 정리일만 했지만 민서는 선배들의 작업을 유심히 관찰했다. 나무를 다루는 법, 도구를 사용하는 법, 디자인을 구상하는 법까지.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가구 디자인 책을 읽었다. 사장님의 아들인 정우를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정우는 미술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아버지의 목공소 일을 돕고 있었다. 정우는 민서의 열정을 알아봤다. 민서 씨,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거예요. 정우는 민서에게 해외 가구 디자인 잡지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민서는 그런 정우가 고마웠다. 그리고 어느새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1년 후 정우가 민서에게 고백했다. 민서 씨, 나랑 사귀어 줄래요? 그리고 함께 일해요. 우리가 새로운 스타일의 가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민서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연인이자 동료가 되었다. 낮에는 함께 가구를 만들고 밤에는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했다. 정우는 미적 감각이 뛰어났고 민서는 실용성과 완성도를 중시했다. 두 사람의 조합은 완벽했다. 4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다. 그리고 정우의 아버지로부터 목공소를 물려받아 민우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했다. 기존의 전통적인 가구가 아닌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핸드메이드 가구를 만들기로 했다. 4. 성공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재회.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주문이 많지 않았고 재정적으로 빠듯했다. 하지만 민서와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든 가구들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전환점은 SNS였다. 민서가 만든 원목 책상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그 사진을 공유했다. 그리고 그 디자이너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민우공방의 가구를 사용했다. 그 후 유명 인테리어 잡지에서 민우공방을 소개했고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민서와 정우는 직원을 채용했고 공방도 더 큰 곳으로 옮겼다. 공방은 단순히 가구를 파는 곳이 아니었다. 고객이 직접 와서 나무를 만져보고 디자인을 상의하고 자신만의 가구를 주문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민서는 고객 한 명 한 명과 소통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다. 3년이 지났을 때 민우공방은 예약이 3개월 이상 밀리는 유명 브랜드가 되었다. 민서는 이제 35살이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일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성공했다. 과거의 아픔은 어느 정도 치유된 것 같았다. 그런데 6개월 전 그 일이 일어났다. 어느 가을날 오후 공방에 한 여성이 들어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옷차림이 다소 낡아 보였다. 민서는 처음에는 고객인 줄 알고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 말을 멈췄다.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민서는 알아봤다. 20년 만이었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엄마였다. 민서야?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왜 왔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내 사진을 봤어. 기사도 보고. 정말 잘 됐구나. 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라. 나한테 무슨 볼일 있어서 온 거예요? 아니, 그냥 딸이 잘 됐다는데 축하해주러. 축하는 무슨.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축하해요? 웃기지도 않네.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공방에 있던 직원들과 몇몇 고객이 쳐다봤다. 그때 정우가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민서야? 민서는 정우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 나 낳은 사람이야. 정우는 깜짝 놀랐다. 민서는 결혼하기 전 정우에게 부모님은 안 계신다고 말했었다. 거짓말이었지만 민서에게는 진실이었다. 엄마는 진작에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장모님이세요? 장모는 무슨 장모야? 이 사람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가주세요. 민서는 엄마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다.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민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예요? 20년 동안 뭐 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는 어디 있었어요? 내가 혼자 남겨졌을 때는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울기만 했다. 정우가 민서의 팔을 잡았다. 민서야, 일단 진정하고. 진정은 무슨. 이 사람이 우리 아빠 아플 때 뭐 했는지 알아?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고 가출한 거야. 그리고 20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다가 내가 잘 됐다고 나타난 거라고. 민서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다. 엄마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공방을 나갔다. 남편의 배신. 그날 밤 민서는 정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어릴 적 이야기, 아버지의 죽음, 엄마가 전화를 끊었던 일까지. 정우는 민서를 안아주며 위로했다. 고생 많았구나. 몰랐어, 미안해.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 사람 얘기하지 말자. 민서는 이제 그 일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 후 민서의 생일이 다가왔을 때 상황은 달라졌다. 정우가 민서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서프라이즈 있어. 일찍 집에 와. 민서는 남편이 무슨 선물을 준비했는지 궁금해하며 퇴근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문을 열자 거실에 엄마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에는 생일 케이크와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민서야, 생일 축하해. 정우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민서는 웃을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장모님이랑 화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엄마잖아. 민서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이 뭔데 내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아. 그래도 무슨 그래도야? 나 이거 못 참아. 민서는 가방을 집어들고 집을 나가버렸다. 정우가 뒤따라 나왔지만 민서는 돌아보지 않았다.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민서는 다음날 정우와 긴 대화를 나눴다. 정우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안해. 내가 경솔했어. 하지만 난 정말 네가 엄마랑 화해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내 마음은 나만 알아.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줘.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6. 끈질긴 엄마. 그 후로 엄마는 계속해서 공방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많을 때는 거의 매일 왔다. 처음에는 그냥 멀리서 민서를 지켜보기만 했다. 하지만 점점 대담해져서 민서에게 말을 걸었다. 민서야, 밥은 먹었니? 민서야, 요즘 날씨가 추워졌으니 감기 조심해. 민서는 무시했다.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은 공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민서야, 제발 한 번만 내 얘기를 들어줘. 나도 힘들었어. 그때 난 30 몇 살밖에 안 됐어. 아픈 남편 돌보는 게 너무 힘들었고 숨이 막혔어.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어.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엄마는 울먹이며 말했다. 민서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서요?
그게 나랑 아빠를 버린 이유가 돼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전화했을 때 왜 끊었어요? 그때는 정말 여유가 없었어. 나도 힘들게 살고 있었어.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왜 나타난 거예요? 내가 잘 됐다는 거 알았으니까 왔잖아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런데 며칠 후 정우가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모님이 지금 건물 청소 일하신대.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버신대. 원룸 월세 내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하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그래도 네 엄마잖아. 우리 공방에 직원 한 명 더 필요한데 장모님 고용하면 어떨까?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정우의 선한 마음을 알았지만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결국 민서는 마음을 약하게 먹었다. 어쩌면 정말로 엄마가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려는 건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알았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일만 해요. 사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엄마는 감격하며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민서야. 정말 열심히 할게. 7. 변해가는 태도.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다. 엄마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공방 청소, 자재 정리, 간단한 마감 작업까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다. 민서도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석 달째 되던 어느 날부터 엄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힘든 일은 다른 직원에게 시키고 자신은 카운터에 앉아 고개응대만 하려고 했다. 민서야,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무거운 거 들면 허리가 아파. 젊은 애들이 하게 해. 민서는 참았다. 어쩌면 정말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엄마가 직원들 앞에서 민서를 대하는 태도였다. 엄마는 점점 더 엄마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민서야,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피곤해 보여. 남편이 집안일 안 도와주니? 민서야, 너희 집 명의는 누구 걸로 되어 있어? 사위 집안은 재산이 좀 있어? 민서는 불편했지만 직원들 앞에서 엄마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어느 날 공방 매출 정산을 하는데 금액이 맞지 않았다. 30만 원이 부족했다. 민서는 CCTV를 확인했다. 그리고 엄마가 카운터 금고에서 돈을 꺼내 가방에 넣는 모습을 보았다. 민서는 엄마를 불러 조용히 물었다. 금고에서 돈 가져갔죠? 엄마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당당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그랬어.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 나중에 갚으려고 했으면 미리 말을 하거나 차용증을 써야죠. 이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내 딸 가게에서 돈 좀 빌려 쓴 게 도둑질이야? 엄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미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럴 거면 가게에 나오지 마세요. 뭐?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고생은 무슨? 요즘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유세 좀 그만 떨어. 너 성공했다고 잘났어? 널 누가 낳았는데? 낳기만 하면 부모예요? 키우지도 않고 힘들 때 옆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네가 천륜을 쉽게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네 엄마야. 평생 네 엄마라고. 민서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처음부터 진심으로 반성한 게 아니었다. 그저 민서가 성공했으니 기댈 곳이 생겼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8. 선택의 시간. 그날 저녁 민서는 정우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나 혼자 결정하기 어려워. 당신 생각은 어때? 정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할게. 처음에는 나도 장모님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신 줄 알았어. 그래서 화해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요즘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던 것 같아. 어떤 면에서? 장모님이 우리 가게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너한테 진심으로 미안해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참아주길 바라시는 것 같아. 나는 엄마니까 네가 날 받아줘야 한다는 식이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가 자신과 같은 생각이라는 게 다행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 금고에서 무단으로 돈을 가져간 건 명백한 절도야. CCTV 증거도 있고. 엄마를 고소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일단 경고는 해야 할 것 같아. 이대로 두면 점점 더 심해질 거야. 민서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엄마를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다. 아무리 미워도 엄마였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도 없었다. 다음 주 월요일 민서는 엄마를 공방으로 불렀다. 정우와 함께 엄마를 마주했다. 오늘부로 해고해요. 그리고 금고에서 가져간 돈 30만 원 돌려주세요. 엄마는 발끈했다. 해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민서는 차분하게 말했다. 첫째, 약속과 달리 제대로 일하지 않았어요. 둘째, 직원들 앞에서 사적인 질문으로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셋째, 금고에서 무단으로 돈을 가져갔어요. 이건 절도예요. 절도? 내 딸한테서 돈 좀 빌린 게 절도야? 빌린 게 아니라 허락 없이 가져간 거죠. 그리고 갚을 생각도 없어 보이고요.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장모님, 우리는 원래 고소할 수도 있어요. CCTV 증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게요. 대신 이제 공방에는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민서에게도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너희가 진짜 이럴 거야? 나는 네 엄마라고.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엄마. 아니, 이제는 그냥 김영숙 씨라고 부를게요. 저는 20년 전에 이미 엄마를 잃었어요. 아빠가 아프실 때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그날 말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전화를 끊으신 그 순간 완전히 끝났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엄마 행세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없이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서로의 인생을 살아가요. 제발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엄마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벙긋거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네가 이러면 벌 받아. 부모한테 이러는 자식은 벌 받는다고. 민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미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자란 게 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벌을 저한테 준 건 엄마예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비틀거리며 공방을 나갔다. 민서는 엄마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정우의 품에 안겼다. 잘한 거지? 응, 잘했어. 힘들었지? 응, 많이. 민서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후의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엄마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어쩌면 다른 곳에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포기했을 수도 있었다. 민서는 처음에는 불안했다. 혹시 엄마가 찾아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혹시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불안도 사라졌다. 어느 봄날 공방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대학생처럼 보이는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책상 하나 주문하고 싶어서 왔어요. 어떤 책상을 원하세요? 제가 곧 취업해서 자취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실용적인 책상이 필요해요. 제 첫 월급으로 사는 첫 가구예요. 여성의 눈이 반짝였다. 민서는 그 눈빛에서 과거의 자신을 봤다. 혼자서 세상과 맞서 싸우며 살아가던,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 시절의 자신을. 알겠어요. 정말 좋은 책상 만들어 드릴게요.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거요. 민서는 여성과 함께 디자인을 상의하며 스케치를 시작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나는 괜찮아. 엄마 없이도, 아니 엄마 때문에 생긴 상처를 안고도 나는 잘 살아가고 있어. 저녁에 정우와 함께 공방 문을 닫으며 민서가 말했다. 당신 고마워. 갑자기 왜? 내 편이 되어줘서. 그리고 이해해줘서. 정우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나도 고마워.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거리의 가로등이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민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엄마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미움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에필로그 1년 후 민우 공방은 두 번째 지점을 오픈했다. 그리고 민서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출판했다. 제목은 나를 버린 엄마, 나를 키운 시간이었다. 책에서 민서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엄마를 비난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겪은 일, 느낀 감정, 그리고 극복한 과정을 담담하게 적었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특히 가족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민서에게는 수많은 메시지가 왔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당신의 책을 읽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용기를 내서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서는 이런 메시지들을 읽으며 생각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용기를 내서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어느 날 민서는 책을 낸 출판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전달받았다. 발신인은 김영숙이었다. 엄마였다. 민서는 한참을 편지를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뜯었다. 민서에게 내 책을 읽었다. 서점에서 우연히 봤는데 내 이름이 있어서 샀다. 다 읽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울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 알았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안다. 나는 네가 말한 대로 나쁜 엄마였다. 아니,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다. 너무 어리고 미성숙해서 남편이 아플 때 도망쳤고 내가 필요할 때 외면했다. 2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것도 내 말이 맞다. 네가 성공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기댈 곳이 필요했으니까. 나는 정말 최악의 엄마였다. 하지만 너는 훌륭하게 자랐구나. 나 없이도. 아니, 나 없었기 때문에 더 강해졌는지도 모르겠다. 네가 자랑스럽다. 이 말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하고 싶다. 이제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약속한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각자의 길을 가자. 그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은 것 같다. 다만 하나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그리고 내가 너무 약했고 이기적이었다. 행복하게 살아라, 민서야. 좋은 남편 만나서 다행이다. 건강하고 행복해라. 김영숙. 민서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접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용서할 수는 없었다. 20년의 상처가 편지 한 통으로 치유될 리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 다른 인생을 사는 두 사람일 뿐이었다. 민서는 편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좋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좋은 일. 일하고 해야 하나? 그냥 기분이 좋아.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진심으로.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이제 민서에게는 현재와 미래가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 성공한 사업, 그리고 자신만의 인생이. 그것으로 충분했다.